천천히 먹고 와도 돼 이랬는데 알 것 같은 녀석이 수업이더라. 자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텀은 조금 바쁘긴 하니까 그때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고 선생님 왔을 때는 대표 유형 위주로 확인을 해서 내가 그 유형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텀에 나머지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내용의 패턴이 뻔하거든. 나중에 이제 공수 2 하면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함수를 배우는 방식이 좀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서로 약간 쌍둥이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약간 관계가 좀 많이 깊어서 배우는 패턴 자체가 똑같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지수 함수가 뭐니라고 써볼까? 지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 개형이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되면 항상 하게 되는 어떤 그 함수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최대 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활용에서는 보통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 두 번째는 분용식, 세 번째는 뭐 실생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를 해봅시다. 자, 지수함수가 뭐냐? 이제 그 지수가 미지수인 함수를 가리켜서 지수함수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y는 ax 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기를 이제 밑은 양수고 밑은 1이 아니어야 된다고 제약을 걸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삼고 싶거든. 정의역이라는 표현은 괜찮나? 사실 뭐 이제 대수를 하는데 맞지. 자,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이 얼마여야 돼? 밑이 0보다 커야지만 유리수 지수나 이제 그 무리수 지수가 정의될 수 있거든. 그래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우고 싶어요. 쌤이 친구잖아. 어쨌든 어쨌든 아니 유림이가 지금 어깨 이러고 있더라고. 쌤 친구잖아. 자 여튼 자 합시다. 밑이 1이 아닌 건 당연한 거지.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모든 함수값이 1이라서 그냥 사실은 상수함수, 실질적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럴 때 이제 지수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는 이제 사실 약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현대 수학에서는 함수랑 그래프랑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래프라는 게 함수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이게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얘네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정의역은 그냥 모든 실수다.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된다. 치역은 뭐지? 치역은 0보다 큰 실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다. 그리고 지수함수가 가진 조금 이제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 요점이 요점. 혹시 요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정점이라고 불러. 정점. 같은 이유로 얘도 이제 0,1 정점이 되는 거지. 이제 정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생겨? 대소가 바뀌는 이벤트가 생기지. 즉 밑이 닮아지게 될 때. 밑이 이게 y는 2x 제곱이라고 치면 y는 3x 제곱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y는 2분의 1 x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y는 3분의 1 x 제곱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잘못 그린 게? 맞군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냥 헷갈리면 어차피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는 사실은 팩트. 1로 보면 되지. 1로 보면 얘는 함수값이 3분의 1로 와야 되고 얘는 함수값이 2분의 1로 와야 되니까 누가 더 밑에 있어야 돼? 3분의 1의 x제곱 밑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거 일일이 외우는 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변명.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고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수함수 저번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이제 지수 계산 잘할 수 있으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 될 겁니다.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지수 계산이야 우리가 앞 단원에서 했잖아,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갑시다. 그냥 대표 문제 한번 볼게.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F3이 8분의 1이래.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3 넣었을 때 8분의 1 나오려면 2분의 1이겠지, 맞지? 아, 그럼 위치 연구할 우선 천천히 와도 돼 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나가 수업이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하는 자, 갑시다. 7번 문제, 7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fx가 주어지기를 fx는 2분의 1의 x제곱의 함수 나왔지. 그러면 그래프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린다고?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나서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2분의 1이 아니라 2를 지나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1하면 2가 될 겁니다. 점근선, 그러고 보니까 정점을 이야기했는데 점근선을 이야기 안 했네. 점근선은 뭐야?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제 직선을 가리키는 거지. 두 경우 모두 점근선은 이제 x축이 될 겁니다. x축이 점근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y는 0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군요. y는 0인데. 자, 그 다음에 y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뭐야? 저거는 이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주어진 리얼의 표현은 감소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감소를 나타내는 식. 더 감소 틀렸습니다. 오 맞습니다. 어떻게 하지? 체크를 못하. 다시 쓰면 되지. 감소입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평이동 대칭이동 살짝 나갈 건데 수업에서 자, 일단 대칭이동 평이동 하겠습니다. 원방 끝내고. 원방이 얼마 몇 페이지 안 남았어. 몇 페이지 안 남았어. 이동 가겠지.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인데 이제 우리가 그 함수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 b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y는 fx-a 더하기 b 꼴로 평행이동이 되지. 사실은 이제 y-b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쌤은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맞지? 일단 우리가 함수는 이제 y문구로 정리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긴 하거든.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다음 대칭이동은 아마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y는 fx를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x축 대칭이동 한다고 하면 이제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 y를 쓴 겁니다. y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f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원점 대칭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겠지. 1,2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2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요 점이 여기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이 식은 누구랑 같아? 2분의 1의 x제곱이랑 같다지.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게 x축 대칭이 될 거고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었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뭐가 이상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측은 우리 주황색을 기준으로 삼고 진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이 옮겨진 점이잖아, 맞지? 이걸 쭉 연결하게 되면 정확히 중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저게 성립해. 그러니까 0,1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이런 거 잘 하면 됩니다.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윤성이 혹시 질문 있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신경 쓸 만한 거는 그런 거 같아. 그 뭐지? 이동된 도형이 이제 어떤 함수의 관계식을 주고 이 친구가 평행이동과 대치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은 x하프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이고 x하프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일 때 밑이 같다고 봅시다. 밑 같으면 이제 보통은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해서 포개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절대값이 1이 아닌 상태에서 막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2x제곱이랑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실제로는 뭐야? 4의 x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포개어지지 않습니다. 자, 꼭 1일 때만 돼요? 절대값이 얼마 1. 방금 우리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맞지? 얘도 포개어지잖아, 대칭이동에 의해서. 맞지? 얘는 어때? 얘도 x하프의 개수의 절대값은 얼마? 1. 얘도 x하프의 개수의 절대값은 1.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밑이 같은 거랑 절대값이 1인 거랑. 절대값이랑 2 뭐? 밑이 같지 않을 때 애초에? 같을 때. 그러면 보통 되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y는 a의 x제곱이랑 얘를 조작된 어떤 식이랑 같을지 비교할 때, 그러니까 포개어질지 비교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식이 이제 y는 a의 무언가 거듭제곱 꼴인데 이때 이 x하프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절대값이 1이어야지만 포개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지금 괜찮아? 이게 그 모든 케이스를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약간 러프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12번 보십시오. 12번.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제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기억은 저거 정리하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쟤는 겹쳐지는 거야. 니은은 어때? 니은은? 4의 마이너스 4의 x제곱 되니까 겹쳐지겠지. 디귿은 어때? 디귿도 겹쳐져.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보는 거야, 알았지? 요 파트만 보는 거야, 요 파트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 이 부분이 곱해지거나 더하거나 뺀거나 신경 안 써도 돼. 왜? 평행이동도 괜찮다고 했잖아. 곱해지는 거 원래 안 되거든. 근데 지수 함수는 예외적으로 돼.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 알았지?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 리을은 어때? 리을은? 위치 다르잖아, 맞지? 리을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지수 함수는 되는지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함수는 항상 그 뭐지? 실수배를 평행이동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수배를 평행이동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사실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지는 건 지금 문제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 x제곱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에 x 더하기 2제곱 이렇게 고쳐버릴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y는 a의 x제곱을 평행이동에서 반드시 포개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k라는 것은 우리 그때 배운 로그의 성질을 여기다 쓴 거야. a의 로그 a의 k 이렇게 쓰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x 더하기 로그 a의 k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렇게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숫자가 예쁘지 않더라도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수배는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자, 일단 평행이동 하는 거는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
15번을 잠깐 볼까? 15번은 이제 y는 절대값 3분의 1의 x-1 제곱 이거 마이너스 4. 이 친구를 일단 그려보라는 얘기가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 관계식 전체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적어 올리는 거야, 아랫부분을.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개를 일반적으로 체크합니다. 정점과 점근선. 정점은 뭐야? 정점 어떻게 찾지? 지수가 0될 때가 정점입니다. 맞지? 그럼 지수가 0되는 x가 얼마이지? 쌤이 지금 이것만 그릴 거거든. 그리고 절대값 씌울 거야. 지수가 0되는 x값은 1이라서 저 친구는 1, 하면 이 전체가 1 돼버려.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즉 저 친구는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그 그래프인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은 이 지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 직선이 점근선이야. 괜찮지?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그러면 뭐 하는 모양이어야 돼?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왜? 정점을 지나면서 얘가 점근선 감소. 그럼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이제 이걸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절대값을 씌우면 뭐하지?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x축 아래 있는 부분 적어 올리면 되는 거지. 근데 같이 점근선도 적어주면 좋아. y는 4직선이 u 점근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여기는 1,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돼. 괜찮니? 그때 이제 우리가 가로선 y는 k 직선을 그어서 몇 군데 만나게? 세 군데. 두 군데 만나게. 그리고 그런 게 세 개인 거지. 네. 두 군데 만나게 되는 k 값이 두 군데 만나게 되는 k 값이 이제 1, 2, 3 세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아? 자, 쌤이 이 문제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같이 한 거야? 그래서 y는 a의 x-b 제곱 더하기 c의 m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한 번에 이야기했다 맞지? 첫 번째 뭐 찾으세요? 정점 찾으세요. 두 번째 뭐 찾으세요? 점근선 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A의 부호, A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1보다 크냐, 연관상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이건 두대줄 때리고 싶은데 참는다.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지우 갑자기 혼자 먼저 써가지고 왜 그러냐고. 선생님 말자가 웃기잖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1번을 하나쯤 해볼까? 21번. 결국은 이제 좌표 잡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함수에 대해서 적당히 이해하면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y는 4의 x제곱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이 주어져 있어. 근데 약간 더 이제 넉넉하게 그려지나 보다. 그러면 a가 커, 4가 커? A. 4. 그렇지. 봅시다. 자, y는 k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y는 k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ACB가 ADC의 3배래. 일단 BCD를 표시하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어. 네, 다시 ACB가 어디? 요 넓이가 ADC의 넓이의 3배. ADC 요 넓이의 3배래. 그 말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니? 3대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다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3대 4가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를 쌤이 B 하자. 3B라고 하자. 3B. 오케이. 요 점의 x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편하게? 4B라고 할 수 있겠지. 4B. 괜찮니? 그러면 지금 둘의 함수 값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아마 구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3B, 요 4의 x제곱에 3B를 넣으면 4의 3B 제곱이랑 A의 4B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 괜찮지? 그러면 어차피 이제 B제곱, B제곱 서로 날려도 괜찮잖아. 그러면 결국 4의 세제곱과 A의 4제곱이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 되니까 A는 2의 4분의 6제곱. 다시 말해서 2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괜찮아? 이게? 예?
저거 왜 이렇게 나오시지? 왜 이렇게 나왔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대소 비교는 사실 그냥 보니까 지워졌네. 빛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맞지? 그럼 빛이 1보다 크게 내가 모든 그 거듭 제곱권이나 이제 거듭 제곱을 빛을 통일할 수 있다면 빛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더 큰 거. 빛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거가 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24번 한번 볼까? 24번. 24번. 빛이 얼마 사이래?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이렇게 주어졌지. 근데 이제 라지 A라는 친구는 스몰 a의 n 더하기 1분의 n 제곱. 라지 B라는 친구는 a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제곱. 라지 C라는 친구는 a의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2 제곱. 이렇게 주어졌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감소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클까, 이 친구가 클까, 이 친구가 클까? 느낌상 얘가 더 큰 거 같지? 이렇게 지수가 될 겁니다. 왜요?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가 있어. 그냥 이런 느낌인데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누가 커? 4분의 3이 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원래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양수 나오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양수 나와.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적당히 숫자 넣고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원칙적인 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다은이 잘 이해하고 있어?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일 작잖아.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여기가 요점의 y좌표가 A, 요점의 y좌표가 B, 요점의 y좌표가 C가 되는 거야. 대소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끝이야? 30분이라고요? 35분. 뭐 시간 이렇게 빨리 가요? 바쁜 지금 2개 한 거 아니에요? 뭐 2개? 2개 해야 돼? 2개 아니 문제를 2개 했는데 아니야. 문제는 한 3개? 4개쯤 했어. 아 진짜? 모감수까지요? 오. 질풍. 근데 저희 본 수업도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왜요? 애들 정면에. 차라리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천천히 가야 돼. 지금 천천히 가서 차곡차곡 쌓아야 나. 벌써 두 필 묻었어요. 오, 야, 이거 너무- 이거랑 좀 뭉칠까? 예술 같은. 그렇지. 그런 거. 자, 여튼 갑시다. 근데 괜찮아요. 예뻐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묻었지? 아, 로그 갔다 온지 우리가 수학에 미친 줄 자, 합시다. 네, 그다음 이슈는 우리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y는 a의 x 제곱꼴 여기다가 약간 뭐 실수배가 들어간다든지 적당한 조작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간단한 평행이동이 들어간다든지. 오케이. 그러면 그냥 뭐만 판단하면 돼. 밑이 1보다 크거나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이런 거지.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어디에서 최대인 거야? 더 큰 x가 들어가면 최대.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더 작은 x가 들어갔을 때 최대, 더 큰 x가 들어갔을 때 최소. 그냥 그게 끝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a의 fx 제곱꼴이야. 사실 이거는 1번이랑 똑같은 거지. 다만 fx가 2차 함수로 주로 주어져. 혹은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로 주로 주어져. 그러면 똑같이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 이렇게. 괜찮니? 결국 뭐가 중요한 거지? 밑의 값의 범위가 중요한 거지. 그때 맞춰서 처리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a의 x 제곱이 반복되는 형태. 반복되면 결국 뭐하는 얘기야? 치환하는 얘기지, 맞지? 치환을 하는데 치환하면 주로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대신에 치환할 때는 뭐 하는 거지? 범위를 꼭 기억해야 돼. 범위를 꼭 기억해. 그러니까 적당히 예를 만들면 이런 거지. y는 2의 2x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x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일 때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2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라는 미국 익숙한 친구가 나온다. 맞지? 오케이. 매입이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1이 되나 맞지? 살아있는 그래프는 1부터 3까지니까 1,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치? 5 실수. 이걸 안 했네. 아 그쵸. 이걸 안 했어. 이상하다. 잘했어. 자, 그래서 다시 그릴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t는 이게 t에 대한 그래프잖아, 맞지? 살아있는 그래프는 2부터 8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살아있는 그래프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값은 8을 넣었을 때의 값인 하여튼 뭐 그거. 그래, 빨리. 왜 이렇게 좋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9. 야. 39원이야? 방금 35라고 말했잖아. 여기가 괜찮니? 오! 응? 아니 다 들었어요. 잠깐 그냥 눈 아파서 눈 아니 안 진짜 안 들어요. 오늘 졸리면 진짜 안 돼. 진짜 안 들어요. 너 저녁 안 먹을 거야? 배가 너무 뭐 먹었어? 육상생명 가서 만두랑 맛있어. 물냉면이랑 오? 고기랑 그게 들어가? 고기랑 물냉면이 같이 나와. 원래 63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두를 추가해서 먹었다. 조금이었어요. 근데 완전 이만한 거였어. 그 육상냉면 거기 성신여대 있는 데가 거기도 개조건 주고 일부러 그게 2명 시키잖아요? 어. 2명이나 3명 시키면 그걸 한 접시에 줘요. 더 적어 보여요. 진짜. 아 진짜? 난 그래서 1인 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어. 맞아. 이거 제 건가 했는데 다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자 유형 6번은 아까 얘기했던 요 케이스. 그냥 뭐만 확 체크하면 된다고? 위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위치 1보다 크면 오른쪽에서 위치 연관사면 위치 연관사면 왼쪽에서 최대 이렇게 이게 전부야.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면 어떻게 해야 돼? 27번. 27번 어떻게 하니? 아 이거 4분의 3. 그치. 위치를 하나의 위치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거쳐서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뭐로 바뀌었어? 그 1, 4, 위치 연관사로 바뀌었지. 그러면 그냥 감소하니까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우리 30번 문제 30번. 30번 문제를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래. 그러면 y는 이제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주어지는데 이제 최대가 되는 x와 그때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나왔거든. 그러면 뭐 하면 되지? 그냥 지수가 최대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이 최대가 되겠지. 왜냐하면 위치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 이차함수로 놓고 뭐 치환해도 좋은데 그냥 합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가 1이고 지금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벌어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겠다. 맞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어서 지수가 2일 때의 최대값이므로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은 9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맞지? 괜찮아?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유형 8번은 이미 푼 거랑 마찬가지야. 왜?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같이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그 산술기하인데 이제 뭐 배우고 왔구나.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맞지? 이 시점에서 뭔가 배웠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숙제에서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해도 괜찮아. 할 거면 조금 노력을 들고 이미 이제 해줄 시간이 사실은 없어. 자, 그 다음 유형 갑시다. 그 다음 주제 갑시다.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근데 이제 우리가 쌤이 그 용어를 하나 안 쓰기 있었는데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 공력을 이제 양의 실수로 제한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함수 가서 이야기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x
x1과 x수가 같다는 말과 이 함수값끼리 같다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다. 즉 굳이 이 표현을 쓰자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쓰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입되는 x가 같은 값이면 함수값끼리도 같대. 함수값끼리 같으면 그 함수값을 만드는 x도 같대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합시다. 이거랑 같대. 더하기 4분의 1 해야 되거든요. 이거랑 같대. 그러면 뭐끼리 같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지수끼리 같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x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제곱 계산하면 x는 2분의 1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사실 말하지만 풀이할 때 실제로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될 뿐 계산상 필요한 건 없어. 그냥 지수끼리 같다고 풀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의 의도는 뭐지? 밑을 같게 만들면 된다. 그럼 이제 지수끼리 같다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맞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아까 저거 했던 이제 공통분이 반복되어서 치환되는 유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전부 다 밑을 같게 해서 푸는 거야. 오케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밑을 같게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불가능은 아닌데 곤란할 때가 있어. 이때 이제 우리가 속칭 양변 로그라는 이제 작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유형 가서 이야기하고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좀 있냐면 이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어차피 문제 가서 이야기할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 개뷰. 뒤에서 뷰로 보여. 뷰. 자, 어쨌든 우리 그 유형 10번에 41번 41번. 자, 4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밑을 같게 하세요. 2에 x제곱 더하기 3이 되니까 지수끼리 같다를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 되어서 1, 3 이렇게 되게 나왔지. 너무 쉽다. 그 다음에 개성고 그 윤석이나 하는 쌤이라고 했나? 외우식으로 몇시 하는 쌤인가? 할미 씨가 맞아요. 국어 쌤인데 막 국어 파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국어 파악을 하신다고. 몇시. 자 48 갑시다. 48 보게 되면 이제 3 곱하기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마이너스 7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곱의 모든 7분의 곱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네. 자, 어쨌든 공통분이 반복되는 거고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치환은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 요거나 사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조금 복잡한 치환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t라고 잡을 거야.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뭐지? t제곱 빼기 2지. t제곱 빼기 2가. 왜냐면 2를 넘기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 9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버리고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 맞지? 그래서 2를 넘겨주면 이제 얘가 만들어져요. 괜찮아?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내신 할 때 되면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10는 제로 이렇게 되나? 1, 3 5, 2가 되나? 오, 이상한데? 17이 17이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그러면 t는 얼마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0이 되겠지. 근데 이 값은 얘가 양수잖아, 맞지? 얘도 양수잖아? 그럼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안 됩니다, 맞지? 그래서 3분의 10이 가능한 값이 되고 그러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0이라는 방정식을 한 번 더 풀면 돼. 근데 이건 찍자. 얘는 3 더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10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그러네. 어차피 그리고 모두 곱을 구하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할게. 이때 t의 값의 범위는 사실 2 이상입니다. 산술기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동그라미와 세모라서 산술기하에서 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되고 그래서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 값이 1이라서 산술기하에서 2 이상이 됩니다. 원래는 저거까지 다 체크하는 문제. 만약 서술형이라면 저거 없으면 감점. 전 서술 없는데. 내년에 있을 수 있겠다. 2학년도 없긴 해. 아 그래? 없어 그 2학년 성신 여기 다녀요? 한 명 있어. 3학년 없죠? 응? 3학년은 없어. 그럼 총 성신 3명밖에 안 되는데. 당장 우리 반에 계속 너가 여섯. 충식하면 안 돼? 아니 왜 아무도 진짜 어제도 말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괜찮아. 내가 계속 전결등해. 그래 걔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그런 그 친구는 없어. 그렇죠. 왜요? 이제 그런 약간 애들 견제가 심한 애들 있거든요. 어. 그 애들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외 쌤도 말 안 해준대요. 너 과외 쌤 누가 해? 맞아 학원 제가 온라인 직관했어요. 제 영어학원에서 애들이 이제 국어 시험 본 다음 날에 근데 너 국어학원 어디 다녀? 이랬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 부끄러운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러고 모르겠다는 데가 좀 떨어져. 나도 이 학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서 걔 막. 아니 그냥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냥 동네 이름을 말 안 학원이라고. 해줘. 집 앞에 학원 이런데. 맞아. 미친. 그 은희쌤 이야기 주더라고. 은희쌤 딸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학원을 못 찾아가지고 마음에 맞는 학원. 은희쌤 따님이 조금 예민하셨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들었구나. 좀 예민하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막 맞는 학원을 찾고 있었는데 거의 고3 다 돼서 딱 어떤 학원에 갔는데 거기 그 학교 전교 1등이었어. 근데 걔가 너 어떻게 여기 알고 찾아왔냐는 표정을 막 쳐다보고. 오메이. 오, 이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야 유리만 너도 비밀을 해 이제. 근데 찐 전교 1등은 어. 해봤자 뭐 학립 이런 거 아니야? 맞아 밑으로 다니고. 학립 미터 맞아.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너무 어이없었어. 어쨌든 합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유형 11번까지 했고 유형 12번은 연립방정식인데 진짜 별거 없어서 연립해서 풀면 T1 두 개에서 그냥 라지 X, 라지 Y에서 풀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조금 생기거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54번으로 이거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2제곱은 5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같으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잖아, 맞지? 근데 이미 지수가 어떤 상태야? 같아요. 같은 상태지, 맞지? 그러면 뭐가 같으면 돼? 밑이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1은 5를 일단 한번 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밑이 다 달라도 등식이 성립할 수 있거든. 무슨 밑이 달라도 응? 지수가 0일. 근데 빛이 영어 지수는 무조건 같음이 보장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수가 0이면 근데 지수가 0일 때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음수인 것도 사실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0이 되는 x값이 어차피 얼마야? 2잖아, 맞지? 그럼 밑이 양수가 되어서 그냥 3의 1제곱이랑 5의 1제곱 둘 다 3의 0제곱이랑 5의 0제곱 둘 다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지수가 0이 다시 얘는 지수가 0 케이스. 그리고 얘는 이미 지수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이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해서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물론 이제 가끔 좀 많이 복잡하기보다는 의도성을 가진 문제들 중에 이제 그 뭐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과 1의 홀수제곱, 1의 거듭제곱이 같아지는 이벤트가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를 묻는 문제들인데 특수한 문제입니다. 특수한 문제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인데, 자, 활용인데 이거는 그 우리가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면 고1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봅시다. 56번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 사실 근데
결국은 고1 걸 잘하는 걸 보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1 거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2의 2x 제곱 2의 2x 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a군요.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얘를 2x제곱 치환할 거거든. t로. 자,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a는 제를 펴줘왔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근데 얘는 무슨 함수라고 했지 조금 전에? 치수함. 1대1 치수함수 때 이제 가진 성질 중에 1대1 함수라는 성질이 있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2의 x제곱의 값이 정해지면, 다시 말해서 t 값이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x 값도 몇 개야? 그에 대응되는 x 값도 한 개지.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두 개 가진다는 말이나 얘가 실근을 두 개 가진다는 말은 똑같아. 근데 사실 쌤이 빼먹으려고 그냥 할게. 쌤이 안 한 게 있지 지금. 뭘 했어? 지금 치환이란 걸 했잖아. 뭘 놓치면 안 되지? 오늘 놓치면 안 되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양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지 문제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 이슈가 생기는 거지. 우리 알고 있잖아, 맞지? 두분의 합, 두분의 곱, 한별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합의 양수, 합의 양수, 곱이 양수, 한별식이 여기서는 서로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별식이 양수가 될 겁니다. 괜찮아? 이제 계산하면 A의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괜찮니?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2학년스럽긴 합니다. 저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영상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a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두 개,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생기도록 잡는 거지. 그러면 대칭 축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너무 작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해 분리로 다 풉니다. 사실 나중에 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정말 1학년 내신용 느낌이 좀 더 강해. 1학년 내신용 느낌이 좀 더 강하고 2학년 그러니까 사실 짜잘한 거를 1학년 때 외우는 건 맞잖아, 맞지? 자기 학년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위에 가서도 계속 짜잘한 것까지 쓰긴 좀 애매하거든요. 이제 큰 줄기 이렇게 저렇게 써도 다 먹히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원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지수 부등식의 풀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의 범위 이것만 잘 신경 쓰면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밑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부등호 방향 관련 이슈가 해결이 되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1보다 클 때부터 A가 1보다 크게 되면 A의 x1 제곱보다 A의 x2 제곱이 크다는 말은 x1보다 x2가 크다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있었고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있었다면 이 친구가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어서 이걸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하나 살아있니? 정신이? 정신도 살아있니?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체크해서 그냥 풀어봐. 자, 이게 전부였네요. 나머지는 방정식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풀 때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 부등호밖에 없어. 맞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만 정확하게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간단한 걸 하나 볼까? 65번 한번 봅시다. 65번. 문제를 보게 되면 2의 ax 제곱 그 다음에 8분의 1의 x 제곱 이렇게 주고 x 제곱 이 친구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래.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밑이 사실 1보다 클 때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강하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밑을 통일할 때 1보다 크게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2의 ax 제곱이라고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얘를 2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줄 거라는 얘기지. 괜찮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지수끼리의 대소와 이 전체 식끼리의 대소와 지수끼리의 대소가 일치하겠지. 결국 이 부등식의 해가 몇 개라는 얘기야? 정수 x가 몇 개였지? 5개 거지. 그러면 넘기면 그냥 간단한 2차 부등식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제 a에 대한 조건이 a가 자연스러운 조건이거든요. x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0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정수 5개 들어가기 위한 a의 값을 구하면 구하면 되겠지. 0, 1, 2, 3, 4, 0, 마이, 3, 마사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되겠습니다. 윤성이 어제 솔직히 몇 시에 잤어? 솔직히 3시에 잤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그냥 똑같은 유형을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그 70번 한번 봅시다. 70번. 70번 문제를 보게 되면 x의 3x 마이너스 1제곱, x의 3x 마이너스 1제곱보다 이 크다. x의 x가 3제곱, 그리고 x가 양수. 일반적으로 x가 양수라는 조건은 주어지긴 해야 됩니다. 이런 정의되지 않는 값들이 생겨서. 자, 여튼 그러면 뭐가 기본이라고? 우리는 이게 기본이지.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저게 없으면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첫 번째로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x이면 x라고 쓸게 이번에는. 두 번째로 x가 1일 때, 세 번째로 x가 0과 1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이때는 그냥 이 식의 대소가 지수끼리의 대소와 일치한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딱 하면 2x가 4보다 크다가 되고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여전히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괜찮? 1을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해가 없다. 0과 1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럼 대소가 바뀌어서 3x-1이 x 더하기 3보다 작다가 될 건데, 어차피 이 식이 이 친구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얘는 x가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이 친구랑 동시에 완벽한 x의 값을 범위를 구하면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 해는 이 둘을 합친 거지. 합친 게 그거겠지. 합집합의 합입니다, 사실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이요? 자,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도 뭐겠어? 그냥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74번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 뭐가 중요하다고? 2차 부등식을 잘 푸는 게 중요하다. x가 0이야. 그러면 9분의 1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다 a보다 크다.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저 x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3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지. 윤성아 살아있니? 자, 그럼 t의 값을 보면 어떻게 돼? t의 값을 보면은 1 이상이 되지. 자, 이만큼이 정의역이지. 그렇지? 그럼 함수값은 1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치환해서 쓰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그 다음에 1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 이렇게 됩니다. 언제? 1 이상인 t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좌변 그래프를 그리자고. 좌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1. 1은 어디 있어? 1은 여기쯤 있겠네. 살아있는 그래프는 이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입니다. 괜찮아?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1을 대입하면 3분의 2가 나와.
그러면 A가 어디 있으면 Y는 A가 여기 있으면 항상 더 작거나 같겠지. 주황색 그래프보다 노란색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는 3분의 2이야. 이렇게 머리 연승해. 은선아, 우리 허브캔디 이탈리아 허브캔디를 먹자. 근데 되게 많이 봤는데 뭐를? 유명한 건가 봐요 이게. 아 진짜? 약간 줄었네요. 쌤 저는 저쪽 반 애들이 잘 먹더라고. 잘 먹어요? 맛있대요? 그냥 네. 민트만. 그거밖에 없나요? 이거는 끝났고 사실 그 딴 거가 있거든. 근데 안 가져. 끝난 게 있어요. 아 끝난 그 친구를 나는 이 통에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샀거든. 그 뭐지? 리필? 그 통이 없어졌어. 누가 버렸나 봐. 먹을래? 아니 지훈은 안 졸리는데. 별로 안 졸려요. 아 그래? 자 연습합시다. 맛있다. 별로요? 그다음에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별로야? 이 다음에도 먹을래? 아 싫어. 아 너 싫어한다 그랬지 어제 참. 왜? 약간 매워? 이건 아니에요. 왜 저기도 맛있지 않아? 난 저기도 좋아. 아니야 그 헤모글로빈 그 친구가 더 맛있는데. 해물면은 또 뭐야? 그 빨간색 울트라. 근데 이거는 약간 잠 깨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저기 맛있어. 이게 더 잠겠는데. 진짜? 아 근데 저 그거는 먹보다 살이 들리면 진짜 식빵이야. 와우. 살이 들려. 자 어쨌든 유형 1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9번은 이제 그냥 읽고 하면 사실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한숨 돌리고 쌤 그거 리필을 가져올게. 잠깐만 한 1, 2분 쉬었다 합시다. 벌써 2시야. 벌써 2시야.